토론회에 와주신 많은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요. 뉴욕 타임즈에 한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Korea Policing the Net, Twist It's South Korea. 우리말로 의역을 하자면요, 한국은 인터넷을 검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남북 한중 어디냐고요? 바로 남한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목의 이 내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인터넷 정책을 좀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중국이었다면 놀라울 게 없지만 민주주의가 번성한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인터넷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러시아, 이집트 등과 같은 불의의 나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2년이 지난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혹시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9월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텔레그램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정부도 관계 기업도 수차례 걸쳐 해명을 했는데도 모바일 메시지에 대한 검열 우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텔레그램으로 발을 옮겼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액티브X, 과도한 본인 확인 절차,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의 원활한 정보 전자상거래를 막고 있는 산업 규제도 심각성이 큽니다. 요즘 해외 직구가 계속 늘면서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외국 쇼핑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격도 저렴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입과 결제가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과 입법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변화 속도보다 느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규제가 불필요한 규제는 아닙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전례 없는 융합 시대에서 살다 보니까 사용자나 기업과는 달리 신중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의 현황을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감청 사태를 비롯해서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당국의 규제 방침과 국내외 사업자 간의 역차별 논란 등은 산업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따라서 행정적, 입법적 개입은 산업과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특히 전례 없이 네이버, 다음, 구글, 국내외 최대 검색 서비스 사업자 3사가 모처럼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공동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희망하고요. 연말에도 바쁘신 거에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의 소정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현 국회 부의장님 모시고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산업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이 혁신이 빠른 그런 분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세계적인 가치 또 보편적인 가치로 그런 잣대로 제야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있어서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 사이버 망명 사태에서 보듯이 실은 이것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걸 규제함으로써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되고 또 둘째로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가 되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작년이었나요? 2011년에 헌법재판소가 참 우리 역사에 남을 그럴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일부 위헌 결정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인터넷에 대해서는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금지를 예외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딱 해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요즘 보니까 다음 카카오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경찰이 소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더욱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적절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연 우리 정호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호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 대변인으로서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미방위원회에서 핸드폰 값 낮추는 걸 비롯해서 아주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요하고 또 탐구적인 그런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이 국회의원 몇 번 더 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합니다. 또 앞으로 크게 발전할 차세대 정치인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되고 또 거기에서 좋은 그런 어떤 방안이 안출이 된다면은 국정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저도 정호준 의원을 도와서 열심히 인터넷 산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전병헌 전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아끼고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호준 의원님의 오늘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잠시 들렸는데 이렇게 또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호준 의원과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우리 정호준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정호준 의원님을 우리 원내 대변인으로 함께 일한 동지적 관계이기도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의 말씀으로 많은 부분들이 대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공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자유로운 상상력이 유지가 될 때 그것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은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그 규제가 완결성을 갖거나 또 규제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인터넷 공간을 혼란과 교란시키고 오히려 퇴행적인 부작용이 나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적절한 장치 이것이 어느 정도로 유지가 돼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그런 토론과 교감의 과정에서 규제는 최소화할수록 좋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박근혜 정부가 특히 창조경제를 주장을 하고 창조경제에서 무엇인가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특별히 IT 분야에 대한 규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충고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사실은 벼룩 잡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빈번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지난번 다음 카카오에 대한 이른바 그 감청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에서 우리가 그대로 보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자 입장에서도 과연 그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또 이용자들의 정보를 소장하고 다루는 사업자로서 얼마만큼 공공의식과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겠다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성과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다음 카카오에 대한 이른바 감청에 대한 다음 카카오 측의 이 잘못된 과잉 서비스는 이용자에 대한 그 보호 의식이나 또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사운을 걸고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은 사실은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들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대처는 사후 약방문 격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규제를 섣부른 규제가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IT 분야의 산업적 경쟁력을 추락시킨다는 그런 교훈과 함께 또 이 사업자들도 새로운 사업 영역과 관련해서 이용자와 그리고 정보를 사운을 걸고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함께 공존할 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터넷도 이용하고 또 IT 분야도 발전을 하는데 힘을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호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의 토론 자리가 좋은 공감과 교감을 이루는 자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의 자유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확보해서 자유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전병헌 전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춘진 위원장님 모시고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호준 의원님께서 규제 1번도의 인터넷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호준 의원님 하면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걸 쪼끼끼처럼 잘 집어내서 개선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추진하는 이런 엄청난 진념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정호준 의원님이십니다. 인터넷 정책, 우리 인터넷이 없으면은 지금 불편해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이건 지구촌에 거의 모든 국가가 다 당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다행히 IT 강국으로서 버티고 있죠. 그래서 IT 강국에 손색이 없게끔 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인해서 우리 위해성이 있다라든지 또 우리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보완해서 고쳐나가면 됩니다. 바로 인터넷 정책을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뜻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호준 의원님이 하시는 일에 저도 박수를 치면서 동참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인터넷 정책을 주도하는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인터넷 토론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저 광운대학교 법과대학의 권원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 박수 소리가 제일 큰 거 보니까 제가 오늘 제일 환영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 나왔을 때는 박수 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기자님들은 박수 치시는 것보다 타이핑이 훨씬 중요한 분들이시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법대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될 이유죠. 3분 내로 졸리실 거예요. 예. 오늘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조 교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까? 20분. 20분밖에 안 됩니까? 20분밖에 안 되면은 뭐 할 얘기가 인사말하고 끝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여러 논의를 저를 아시는 분들 또 저희와 함께 공부했던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이미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몰라서 모임을 자주 하는 것 아닙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고 1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주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뭐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고 어느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고 누가 무슨 규제 때문에 어떻게 망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비슷한 얘기를 다른 톤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규제의 기본 원칙과 또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실천 과제가 무엇인지를 이 자료에 좀 담았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담아놨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이런 자리가 자꾸 생기고 똑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논의가 세력화가 돼야 됩니다. 세력화가 되지 않으면 규범화가 되지 않고 규범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 일을 해볼까 논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인터넷 규제를 우리가 하면서요, 제일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엄마는 게임을 안 하는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는 자기 의견을 존중하는 엄마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정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나라에서는 더더욱이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 정호준 의원님은 인터넷 많이 쓰시죠? 카톡도 하시고, 예, 게임도 하시고, 예, 뭐 애니팡 이런 거, 그 본회의장에서는 하지 마세요. 요새 카메라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면 법이 좀 실질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인터넷을 잘 안 쓰시거나 누군가가 그 의원님들을 위해서 인터넷을 써주는 분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인터넷 규제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 문제점들, 인식이 좀 결여되어 있는 문제고 누구를 대변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규제를 만드는 사람과 규제의 수범자가 이원화되어 있다. 우리가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농담을 요즘 많이 하는데 그 유체이탈 화법은 자신도 규범의 준수자가 돼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대표성도 확보되고 정당성도 확보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 문제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왜 보호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고 그것을 어떤 사람을 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정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정하고 인터넷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기능해야 되는가에 대한 공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넷 정책이 이제 더 이상 특수 분야 정책이 아니고 인터넷 정책이 더 이상 기술 전문가들에게 맡겨진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공론화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시기에 왔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인간을 우리가 원하는 걸까요? 법에는 완성된 인간과 미완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에서는 미완의 사람이 완성된 군자의 모습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설계가 돼 있었어요. 뭐든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겸양하고 그리고 끝까지 성실성을 추구하는 군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인터넷에서의 인간은 완벽한 인간인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변해야 됩니다. 재정권자와 준수자가 동일한 인간인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한 주체적 인간을 우리가 대상으로 삼느냐 아니면 의존적이고 불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 모두가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스스로 주체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성립시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에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제가 자주 논의하는 건데 nation, citizen, market, consumer, internet, netizen 이런 말이 있어요. 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회 기저에는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주인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도 사실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이고 시장의 주인이 소비자라는 것도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입니다. 인터넷의 주인이 네티즌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도달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저것을 전제하고 이 사회를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대 헌법의 인간상은 아주 독립된 주체적 인간이고 시티즌, 컨슈머, 네티즌이 규합하지 않으면 왼쪽에 있는 저 사회적 기제를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신기루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세력화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요? 무한 경쟁, 복지사회, 강력한 통제사회, 자유사회, 뭐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다 가능해요. 신자유주의는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뭐 외국 기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SOC 사업을 다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문제들도 다 논의의 같은 초점에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국가, 문화국가, 복지국가, 통일지향국가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의 이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 규제에서 헌법은 어떤 영향을 갖는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정하고 제가 이 논의를 할 때 아주 광범하고 멀리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 규제도 대한민국 헌법의 범주 내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존 페리 발로라는 사람이 산업사회의 국가는 가라. 너희들은 정보사회와 지식의 사회, 사상의 사회인 이 사회에 주권을 가진 적이 없다. 너희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주장입니다. 그 논의는 계속되고 있죠. 국민국가나 스테이트 형태의 국가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리 이 사상의 국가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논의는 헌법의 범주 내에서 인터넷 규제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재정권자는 국민이고 인터넷 규제에서 이렇다면 한계가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의 가치와 내용은 특정한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사 속에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의를 국민적 논의로 헌법적 논의로 확장시켜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논의가 물적 기반인 인터넷의 속성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규제는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규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인터넷의 물적 기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가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네이션, 마켓, 인터넷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시티즌, 컨슈머, 또 네티즌이 지속적으로 소외당하는 역할을 받고 있어요.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간이 소외받는 상황이 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독립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존중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정보 인권에 관한 유엔의 헌장이나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도 승인된 원칙입니다.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별 국가의 논의를 하고 개별 국가의 인터넷 규제를 논의하면서 헌법의 범주를 넘어서는 형태의 혁명적 방법 지금 단계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매체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터넷 규제를 남발하게 되면 인터넷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거나 또는 말살하는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이고 시장 촉진적인 매체, 자유시장의 사상의 시장을 촉진하는 매체라는 점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매체의 특성, 속성, 이 가지고 있는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매체의 속성 자체를 말살하는 형태의 규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국제규범을 수용해야 됩니다. 인터넷은 우리 역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괴로운 문제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 역차별이 이루어지게 한다거나 또는 해외 규제에 대해서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 규제를 통해서 인터넷 규제에 관해서 법적 규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관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제 생각에는 일부 헛된 망상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사회 규범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가정, 지역 공동체, 학교 공동체, 종교 공동체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무너지는 문제가 인터넷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래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 가정과 지역, 그다음에 학교, 종교,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한 공동체들이 빨리 복원돼야 됩니다. 이제는 국가와 개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공동체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법보다는 윤리적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네티즌들의 역량을 강화해야지 규제 일변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정말 인터넷과 사회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할 거냐? 꼭 누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또 이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권한이 있는 대로 협력하여서 이런 문제를 관리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나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소비자가 자기가 앉아가지고 당하는 꼴을 못 보니까 내가 지켜주겠다고 해서 국가가 자꾸 전면에 나서는 국가 후견주의를 일부 양보해야 될 시절이 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공동체, 다른 규범들이 들어가서 그 개인을 구제하고 그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져가고, 국가는 이 플랫폼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규범 정립 과정의 과학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사실 이 반대의 말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규범 과정에서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현재 구도는. 갑자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든지 갑자기 셧다운제를 도입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대안을 놓고 충분히 토의하고 법과 사회 규범의 역할 관계를 충분히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형태의 가장 심한 폭력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죠. 소셜미디어에 대한 감시도 있고 임시조치 제도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헌법 테두리 내에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헌법의 테두리에 있다고 하여서 저것이 충분히 대한민국 내에 공론화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공론을 충분히 해서 입법 규범을 다시 정립하는 노력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런 일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이 일부 완결됐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역할을 방기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칠 권리 모두 다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면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업경쟁력, 인터넷 게임 규제 부분, 액티브엑스, 창조경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매우 단선적인 논의밖에는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입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관한 총괄적인 법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 법은 무엇을 하느냐? 인터넷에 관한 규제를 망라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서 다른 입법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에 대한 유해 매체물 지정 이런 목표는 다른 정책 목표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죠. 다른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야에 있는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하나의 독립된 창구를 통해서 운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원칙들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다시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집행도 이루어지고 정부 정책도 조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 경쟁을 아주 강화한 형태의 규제 방식으로만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본법의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체계도 다 바꾸고요. 제가 이런 제시를 합니다. 정보와 인간 및 사회위원회, 인터넷 규제위원회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다 보편화되고 편만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런 일반적인 언어, 우리가 어떤 사회를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헌법 만들 때 우리 한 번도 공론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더 좋아, 과거 게 더 좋아, 이렇게 논의만 했지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로 만들자라고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논의를 정보와 인간 및 사회위원회 같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는 정부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주무기관과 전문기관, 인터넷 규제 정책 공동체 네트워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충분히 이런 공론화 과정을 해나가고 세력화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호준 의원님께서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제 논의의 이제 출발점에 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몰라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전문가들끼리만 했습니다. 이제는 이 논의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논의해 볼까요? 사이버 감청하는 카카오톡 얘기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겪는 게 뭐라고 하냐면 그거 감청 영장이 좋아, 일반 영장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논의입니까? 더 중요한 논의는 음성통신의 감청보다 더 민감한 카카오톡 문자를 마구잡이로 본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법 논리에 빠져서 그런 논쟁을 아주 소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호하고 누구를 보호하고 왜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흥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정말 뜻깊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인터넷에 3사가 모이는 기회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렇게 흔치 않은 것 같고 아마 국회의원회관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정호진 의원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권한영 교수님께서 진짜 좋은 발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안해주신 정보와 인간 사회위원회 굉장히 좀 고무적인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 구글에서 참석해 주셨고요. 그밖에 많은 분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좀 그 이 자리의 취지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좀 발전시키자라는 취지로 모였습니다. 이 그를 위해서 공동의 발전을 하자, 어떻게 우리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터넷 산업이 사실 국내에 한정되는 모습이었고요. 일부는 규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사실 그런 규제에 의해서 보호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산업이 어떻게 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지 또 그런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지 이 자리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규제와 자유를 얘기할 때 균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인터넷 자유와 규제의 적절한 모습은 규제를 놓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규제를 하려다 보면 여전히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인터넷 3.0 새로운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인터넷은 전자산 거래, 사이버 스페이스, SNS,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분열돼 있던 것이라면 새로운 인터넷 시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정부의 역할은 또 그 국가의 역할은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아마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산업에서 함께 모여서 사실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이 국가와 또 국회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규제를 없애고 완화시키고 새로운 자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약간 시간이 늦어져서요. 각 발제하시고 토론하신 분마다 10분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걸 약 8분 정도로 줄여서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다음 카카오에서 오신 김수 실장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카카오에서 온 김수 실장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정호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그 발표
해주신 권원영 교수님이 너무나 저희 인터넷 사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첨가해서 저희 사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원영 교수님이 인터넷 규제 기본 원칙으로 매체의 특성과 속성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터넷은 개방, 공유, 참여, 혁신, 자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스마트폰 보급 이후로 사실은 이제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격하게 인터넷 환경이 변화가 되었고요. 기존의 온라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던 그런 환경하고 모바일에서 이용하던 환경은 매우 다릅니다. 예컨대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원을 가입을 하고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인 정보를 이제 수집하면서 서비스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 보급 이후로는 사실 앱 중심의 생태계 경제가 활성화됐고요.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애플이나 구글에서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 정보를 별도 수집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컨텐츠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등급이 정해져 있고 이 일정한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규제하고 현실하고 이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이죠. 과거 이제 온라인하고 다르게 특히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는 앱 중심의 경제가 됐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쉽게 진출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사업자도 해외 사업자 진출하고 있고 그런 글로벌 경쟁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사업자가 모바일 인터넷에는 앱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사실은 서비스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온라인에 있던 규제가 그대로 모바일로 적용이 된다면은 좀 현실에서 좀 괴리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 규범의 수용이라고는 기본 원칙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실은 인터넷은 경계가 없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국내 사업자만 사실은 적용되는 특이한 법제도들이 있죠. 아까 권현희 교수님 말씀 주신 셧다운제라든지 이미 폐지가 되었지만 인터넷 실명제 이것은 사실은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인데요.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받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차별은 단순하게 국내 사업자하고 해외 사업자 역차별뿐만 아니라 이 국내 사업자에서도 대규모 사업자하고 중소 사업자하고 역차별이 또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규제가 들어오면은 다 규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증을 붙여야 된다는 건 다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인력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투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코스트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규모 이미 시장에 선점하고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을 갖출 수 있는 자금과 조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를 수용해서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나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과연 이것을 쉽게 인증이나 이런 규제를 자기들 비용을 써가면서 감당할 능력이 얼마큼 될지 한번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원 교수님 말씀 중에서 규제 체계에서 좀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 규제에 관련돼 가지고 원하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많이 여쭤보실 때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규제 일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중독 같은 경우인데, 게임 중독 같은 경우인데요. 이 게임 중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가부에서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셧다운제 등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요. 게임법상에서도 선택적인 셧다운제 등 그 게임 중독에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독들이 한편으로는 또 미래부에서도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도 또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개의 부처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을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같은 주제고 같이 논의해서 같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 좀 협의체라든지 어떤 뭔가 좀 컨트롤 타워가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아까 권원 교수님 말씀드린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그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자한테 충분한 자율권을 주고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정부기가 나서서 그런 엮인 등이라든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 볼 때 하나 꼭 하는 게 있어요. 그 발제한 다음에 이제 뭐 토론하시고 나서 질문을 하나 던져요. 왜냐하면 이제 좀 써머리를 할 필요도 있는데 제가 써머리하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카카오에서 딱 이거 하나 없애주면 한 가지 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없애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걸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넘버 원을 말하는 거죠. 뭐. 100가지 말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그 청소년 보호 관련된 그 본인 인증이라든지 이런 인증 체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꼭 이 부분이 규제가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가 실현된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구글 코리아에서 오신 이재현 실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 오늘 이렇게 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우준 의원님하고 저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뭐 속성을 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인터넷에는 국경도 없고 여러 가지 뭐 제한도 없는 곳이 아주 자유로운 곳이 인터넷인데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립적이고 글로벌화된 스탠다드를 갖출 때 저희가 진정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송이 코트 발언을 하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자상거래 분야의 어떤 결제나 여러 다양한 부분에 우리가 규제 장벽을 좀 없애야 된다.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좋은 예가 지금 미국의 경우를 단적으로 예를 들면 1997년 7월에 그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에서 글로벌 정보 기반이라는 목표 개념을 설정하고 그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주요 원칙이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은 시장에 의해서 생성되고 발전되는 공간이므로 정부가 규제 정책을 가하거나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규제와 리더십이 우선되어야 함. 그리고 정부의 간섭은 또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하고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참여는 일관되고 단순하며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 환경의 조성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뭐 아시다시피 아까 저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짧은 표현 안에 모든 게 다 함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이 자율이고 금지가 예외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전 좋은 아주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미국의 전자상거래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존, 이베이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요. 뭐 페이팔과 같은 글로벌 결제 수단도 동시에 이렇게 커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구글 월렛이나 애플페이 뭐 이런 다양한 결제 수단도 지금 소비자의 사용자의 초점을 맞춰서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그런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계속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일찌감치 공인인증이라는 획일화된 이런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사용자로 하여금 당연히 어떤 그런 설치창이 뜨면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그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보통 설치창이 뜨면은 이거 이상한데 하고 설치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린 너무나 그 설치하는 거에 당연히 익숙해져 가지고 오히려 보안도 취약해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항상 결제할 때마다 짜증나고 불편함을 겪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되어 왔었던 거죠. 결국 이런 차이 때문에 결국 국내에서 이렇게 규모와 상관없이 글로벌 경쟁력을 일찌감치 갖춘 뭐 페이게이트 같은 회사들은 서비스를 작년에 이제 알라딘 같은 케이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그런 거를 서비스 제공을 할 수도 없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정말 쉽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하고 싶은데도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팔, 알리페이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지금 토론문 읽어보니까 뭐 이렇게 어느 다른 기업에서는 뭐 페이팔, 알리페이 마치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굉장히 이것만 활개치고 지금 있다 이런 좀 표현을 좀 봤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요. 이게 사실 페이팔, 알리페이 정확히 말하면 지금 아직 서비스 못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외국계 영문 사이트에 있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나마 허용을 한 게 앱마켓에서만 PG가 가능하도록 지금 감독 규정이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 아까 권원영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호를 받는 측면도 있고 또 차별을 받는 측면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구글 지도 서비스가 유일하게 지금 안 되는 게 한국하고 쿠바입니다. 예, 그 부분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게 지금 사실 저희도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뭐 구글이나 애플, 노키아, 심지어는 BMW 같은데도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다음 지도 서비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K-팝이나 드라마 등 한류 열풍 타고 이렇게 한국에 온 분들, 외국인 분들이 가장 많이 컴플레인을 하는 게 관광공사에 가서 왜 구글맵 안 됩니까? 이런 컴플레인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런 부분이 저희 어떤 면에서 이제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보호가 될 수도 있고 반대 입장에서 보면 또 차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함께 그러한 규제들을 철폐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게 불필요하고 과연 정말로 진정으로 사용자의 혁신을 위한 서비스를 저해하는 그런 규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좋은 사례가 사실은 일본의 경우지 않습니까? 일본의 지금 전자산업이 90년대까지만 해도 소니, 파나소닉으로 대표하던 그런 전자산업이 굉장히 왕성화되다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쇠퇴를 했는데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이 당시에 이제 1억 2천만의 인구와 내수 시장을 믿고 있었던 거죠. 믿고 있고 그래서 기업하고 정부가 글로벌 표준하고 이렇게 동떨어진 독자적인 표준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시장에만 딱 특화 제품에 주력하는 경향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다양한 게 이렇게 유통이 안 되고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일본인의 어떤 니즈가 세계의 수준에 맞춰질 거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잘못된 판단 및 정책 등으로 일본의 전자산업이 이렇게 갈라파고스 현상이라 일컬어지면서 참혹한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는 일본보다 심지어는 더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에 맞는 사용자 수준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2009년에 아이폰이 도입될 때 그럴 때 기억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당시에 아이폰 도입됐을 때 뭐 언론이나 심지어 또 많은 비판가들이 삼성전자 이제 그 휴대전화 부문은 거의 이제 끝나갔다. 삼성의 시대는 갔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옴니아, 갤럭시 등을 통해서 글로벌화 됐고요. 진정으로. 그렇다면 사용자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용자는 그 당시만 해도 저 기억이 나는 게 뭐 청소년들이 이렇게 온라인 접촉을 잘못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막 몇백만 원씩 청구가 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 어쩌면은 아이폰이 도입이 안 됐으면 비싼 온라인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와이파이라는 것도 잘 모른 채 이렇게 구형 핸드폰을 쓰고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바로 결국은 지금
국경 덮고 진화 속도도 매우 빠른 인터넷에 어떠한 규제가 올바른 규제인지 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사용자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혁신의 어떤 서비스를,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IT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거고요. 관련 정책은 규모나 출신에 상관없이 인터넷이 국경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규모나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보다 쉽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을 한다면 결국 한국이 IT 산업의 허브로서 꾸준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글은 전 구글한테 좀 사실 궁금한 점이 많아요. 예, 저희가 예. 사실 구글, 애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예.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사람에 나가서도 하는데 좀 그 구글이 물론 이제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와 경쟁 업체인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글로벌 경험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장점을 예. 통해서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이 예. 좀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좀 어떤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생의 노력을 하실 생각은 없나요? 저희는 물론 환영하고요. 저희 국내 업체들이 저희를 이렇게 동반자로만 잘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캠퍼스 서울을 세계에서 3번째로 또 서울에다가 이렇게 미래부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저희 오픈 행사에 또 여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러한 노력이 저희도 그러한 어떤 글로벌화 될 수 있는 한국의 IT 환경이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현재 다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는 지금 여기 있는 다른 분들하고도 함께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토론도 많이 하면서 함께 공동의 길을 모색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또 정호준 의원님께서 해주실 거라 좀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약속 꼭 지켜주세요. 예. 자, 그럼 다음은 그 네이버 정책협력실에서 오신 정민아 실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정민아입니다. 저도 이런 소중한 자리를 규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의원님께 정호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 오긴 했는데 순서를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인터넷 산업은 사실은 다른 해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많은 과도한 규제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게 권원영 교수님이 토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양한 부처나 어떤 오프라인 상에서 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특수한 환경 문제점,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각 규제 당사자들별로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떤 인터넷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 철학은 사라지고 그 개별 규제들만 살아남아서 그 규제들이 각각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규제들로 이제 발전한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은 이미 많이 들어주셨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인증, 본인 확인 문제가 그렇고요. 그다음 OSP에게 좀 과도한 마치 모니터링 의무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인터넷 산업 그러니까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규제들은 국제 표준에 맞게 완화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반면 이런 토론회를 국회에서 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제가 토론한 토론문의 제목인데요. 이 ICT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해외 가서 잘 싸우고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돈도 벌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터넷 정책을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한쪽이 이용자 보호나 혹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이런 인터넷에 가진 아주 고유한 속성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국내 ICT 생태계에서 인터넷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그 밸류체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나 이런 사업자들이 좀 그 잘 성장해서 해외에 영향력을 갖고 진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 그런 그 국내 ICT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 규제의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각 국가마다 규제를 하는 이유가 있고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일례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시작됐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인터넷이 글로벌 서비스이다 보니까 당연히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그 어떤 국가 경쟁 차원에서의 입장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시작했고 보호를 함으로써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미국 기업들의 버금가는 기업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뭐 유럽을 지나서 뭐 아시아나 이런 데 거쳐서 남미를 거쳐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중국의 알리페이나 아니면 텐센트 같은 데들이 서비스도 들어오고 있고 국내 업체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나 생각해 보면 아직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저 미래부에서 아까 차관님도 왔다 가셨는데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TF를 통해서 기존의 그 다양한 결제나 아니면 금융시장을 좀 온라인 금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길게 보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결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해외 기업들이 다 준비를 해서 진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규제 완화 해소 논의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 산업들의 그 규제를 때문에 성장하고 못하고 있던 산업들이 해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려고 할 때 풀어주게 되면 과연 그게 우리나라 ICT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발제에서 말씀하셨던 권현영 교수님의 그런 그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 강화 혹은 규제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 같은 것이 있고 그 안에서 규제 철학 그 일관된 규제 철학을 가지고 규제 논의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개별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인터넷은 그냥 놔두고 풀어주기만 하면 뭐 산업 발전화되고 이용자 보호나 이런 게 잘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다양한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의 피해 구제나 권리 보호까지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고 또 국내 사업자들도 그걸 넘어서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키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업자 단체들을 통해서도 그런 이용자 보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규제 완화라는 것도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업체와 적게 적용하고 있는 업체들 간의 시차 이런 부분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도 표현의 자유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이런 산업 경쟁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도 예를 들면 그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규제들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 과감하게 좀 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을 정책적 지원, 입법적이든 정책적이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간결하게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토론한 것과 아주 멀리 관련된 건데요. 작년에 왜 네이버 독과점 이슈로 아주 고생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잘 나가면 독과점 이슈가 터지거든요. 올해는 아마 구글, 내년에는 다음 카카오가 아닐까. 또 그 다음에는 뭐 제4의 업체가 나타나면 또 독과점. 이런 지금 악순환의 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기존 경험을 토대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사실은 이제 그 초기에는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포털이라고 하면 포털이 그 1위를 하다가 아마 2003년 정도 되면서 네이버가 그 1위를 한 그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인터넷 산업 자체가 초기에 뭐 몇백억, 몇천억 수준이던 시장이 이제 조단위 시장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규제나 이런 논의들이 그 1위 사업자로 당연히 인터넷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 1위인 사업자들에게 규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집중됐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인터넷 산업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네이버가 1위라고 할 수 있느냐? 검색에서는 1위라고 국내 시장에서는 1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바일이나 아니면 다른 뭐 예를 들면 오프라인이나 그 오프라인 투 온라인에서 요즘은 다양한 기업들이 온라인과 결합하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 영역 모두에서 네이버가 1위인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는 이베이, 뭐 예를 들면 뭐 그 모바일도 따로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저희는 사실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그 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해외 나가서 경쟁력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국내에서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직.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법무부인 세종에서 오신 윤종수 변호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규제, 인터넷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 기억에도 지금 한 논문도 한 3개 쓴 것 같고 그리고 한 2년 전에는 1000페이지가 넘는 책도 하나 그 교수님들이나 다른 뭐 법률가들 해서 한 40분이 모여서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면서도 계속 고민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뭐 논문이나 어디 가서 이런 데서 얘기했던 거를 계속 해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 어떤 확실한 기본적인 정체성이 사실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기존에 존재하는 확고한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가하는 형식이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찮게 이 인터넷 네트워크라는 게 개방적으로 또는 중립적으로 놔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참여에 들어오면서 막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이 나오고 이제 혁신이 막 나오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코드 몇 개만 바꿔버리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몇 개만 건드려도 그냥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보통 다른 규제와 다르게 우선 그 규제 대상이 되게 맷집이 약합니다. 규제가 어떻게 가해지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게 돼버리죠. 또 하나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건 이제 이 혁신하고 관계된 건데요. 사실은 인터넷이 지금 우리가 당연시하게 모든 걸 여기는 게 사실은 예전에 뭐 20년 전,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솝 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이 덩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냥꾼의 눈을 피했는데 가만히 피하고 있다 보니까 배가 고파져서 옆에 있던 덩굴을 다 뜯어먹었죠. 뜯어먹어서 사냥꾼이 발견을 해서 결국은 죽으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탓했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것 때문에 B라는 혁신이 나왔는데 거기서 C라는 부작용이 나왔을 때 C를 고치기 위해서 A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즉 자기를 지금까지 갖고 왔던 어떤 근본이 되는 부분을 어떤 부작용을 만들기 위해서 그 근본이 되는 부분을 까먹고 없애버리죠.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 이제 결과는 엉뚱한 이제 결과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혁신에 대한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인터넷 규제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지는데 혁신은 보통 말하면 이게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변하면 이거는 예전 체제에서 되게 잘 나가던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쓰기 쉽죠. 근데 문제는 이런 혁신에서 또 새롭게 거기서 번창하거나 잘 나가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을 사람도 지지를 미미하게 보낸다는 취지입니다. 왜? 하나는 뭐 기존의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에 대한 지지는 되게 약합니다. 근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500년 전에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말하면 인터넷 혁신하고 관계된 부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아까 말한 자체에 대한 그 정체성의 부족, 되게 어떤 가능성은 갖고 있지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그 부분. 또 하나 혁신에 대한 지지 아니면 혁신을 지키기 위한 작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이 두 부분이 우리가 인터넷 규제를 얘기할 때 상당히 다른 규제와 다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더 복잡성을 더 더하는 것은 뭐 이미 이제 토론에서 들으셨겠지만 이미 이제 인터넷은 어느 정도 되게 성숙화되어 있습니다. 성숙화가 뭐 문제점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인터넷을 둘러싼 구조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사실 인터넷 사업자들에 의한 사적 규제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규제자들이 갖는 힘도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사업자들 얘기에서도 약간 들으셨겠지만 서로 약간의 온도차가 다르잖아요. 사업자들끼리의 서로 이해관계도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그렇게 뭐 비즈니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문제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규제를 논의하는 거는 뭐 단순한 간단하게 어떻게 한마디로 규제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규제 체제 뭐 규제를 갖다가 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규제를 안 하면 좋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분명히 지금까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규제가 어떤 모양을 갖는 규제가 중요한 것이지 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제 체계를 어떻게든 가져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제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 규제 체제를 선택할 때 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숙화 단계에서의 규제를 얘기할 때는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아까 말한 그 A라는 것을 없애느냐라는 것을 못 없애게 만들 전반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고 규제를 체제를 짜야지 어느 특별한 C라는 이슈에 한정해서 집착해서 그 부분을 개별적인 정책의 부차적 산물로 만들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A라는 그거를 없애버리게 된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고 그 규제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법이 되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되든지 뭐 그 부분도 실질상에서도 운영에 따라서는 이상한 게 또 추가되는 규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특히 사업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한 새로운 변화, 혁신에 대한 거를 지켜내려면 결국 새로운 세계에서 혜택을 누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또 그 혜택으로서 또 잘 나갈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 네티즌도 있을 수 있고 시민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까 말한 그 지지를 미적지근하게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족한 경험입니다.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죠.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줄 거는 그 확실한 경험을 자꾸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든지 사업 모델이든지 뭐든지 간에 인터넷에서 나오는 혁신을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게 자꾸 해줄 수밖에 없어요.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산업은 우리가 게임 산업을 가져온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혁신성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용자 경험은 안 좋은 경험이 더 많은 사람도 많아요. 특히 학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경험이 안 좋은데 어떻게 신뢰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사업자들의 책임이 우선 먼저고 두 번째는 그 밖에 어떤 뭐 시민사회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될 수 있고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인터넷을 만약에 지지한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좋은 사용자 경험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법률가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 아주 공감합니다. 카카오 사건 났을 때 법률가들끼리는 아주 뜨거운 논쟁이 붙은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일반 혁신이냐. 사실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확실히 법률가들이 재밌어 하는 거는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논쟁이 되게 재밌어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아까 말한 우리가 이 규제 체제를 할 때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져야 할 메시지는 어떻게 보다는 그거보다는 좋은 사용자 경험이고 사용자 경험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제자처럼 열심히 불을 때우는 사람은 열심히 불을 때우고 여기 계신 언론에 계신 분들도
아까 같은 그런 핵심에 있어서 사회적인 여론을 끄시고 그리고 법률가들은 법률가대로 엉뚱한 소리 말고 진짜 핵심을 짚는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좋은 경험을 주시는 걸 계속하고 정부 측은 마찬가지대로 아까 말한 코어가 뭔지를 잘 생각해서 해나가서 이렇게 해서 가면서 규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계속 열심히 불을 떼어주시면 다른 분들은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윤정수 변호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따가 제가 토론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다 말씀해 주시고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하는 고민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것 같은데요. 최소한의 규제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갖고 있는 이슈인데 어떻게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제보다는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적절한 규제인데, 이제 적절한 규제를 하려면 이제 규제의 대상하고 규제의 목적하고 규제의 수단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가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썼던 논문이 이제 중립성에 관해서 썼는데, 이제 중립성은 어떻게 말하면 이제 규제 얘기입니다. 근데 중립성이라는 규제가 갖는 의미가 그 대상마다 상당히 달라요. 망 중립성, 모바일 중립성, 검색 중립성, 기술 중립성인데 그 주제마다 갖는 의미가 이제 상당히 다른데 그거를 어떠한 대상에 대한 차별점과 미치는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말하자면 중립성 규제를 가하다. 그러면은 이상한 모양이 이제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보다 적정한 규제라는 거는 정확한 규제고 정확한 규제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그 코어 A라는 혁신을 가져온 요소, 그 요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계속 잠재적인 실현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걸 생각한 적절한 규제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송재선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송재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간단하게 저희 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999년에 이제 과 이름을 인터넷 정책과로 새로 바뀌어서 주로 인터넷 주소 자원, IP 주소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메인 정책을 주로 이제 담당을 해 왔습니다. 예, 저희 과가 이제 생긴 지 한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인터넷의 발전이 있었고,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더 이상 미래부만의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이름이 계속 인터넷 정책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마치 저희 과에서 인터넷 정책을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아니면 저희 전임자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 과에서 인터넷 정책을 다 할 수도 없고요. 다 하지도 않고요. 다 이제는 저희 미래부 안에 여러 실국 또는 다른 부처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한 4가지 정도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하신 것처럼 인터넷이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규제가 최소화되어야 된다. 규제가 가능한 한 적절하게 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들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 미래부는 이런 차원에서는 지난 9월에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융합신산업, 국민생활경제 등 3대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발표하신 것처럼 인터넷이 국경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하고 국내 업체에 대해서 동일한 규제 원칙과 규제 수준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케이스는 아니지만 호주와 일본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외 인터넷 매출에 대해서 동일하게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기재부에서 이런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그렇지만 인터넷에 규제가 없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규제 또는 적절한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규제가 적절한 규제고 어떠한 분야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토론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예를 좀 들어보면 뭐 이용자 보호의 문제,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문제 또는 뭐 금지하는 문제, 또는 인터넷망을 보호하는 문제, 그런 분야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 인터넷 그 참여자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뭐 우리나라의 예는 아니지만 지난 며칠 전에 유럽 의회에서 검색 시장의 경쟁 강화 또는 뭐 독점 방지를 위해서 검색 엔진하고 그 이외의 서비스를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유럽 집행위원회에 그 결의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필요한 분야에서는 우리가 적절한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드릴 말씀은 저희들의 논의가 그냥 규제가 좋다, 옳다 또는 규제가 나쁘다 이런 식의 논의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더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행정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포인트는 주로 규제를 집행하는 포인트에서 좀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규제의 수준이나 방식, 절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가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인증서라든지 뭐 핀테크라든지 이런 주제에서는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냐면 제 입장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규제가 이제 유연하게 진화되거나 변화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적시에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희 행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